네, 자, 선생님 나타났습니다. 영양제 드릴게요. 호호. 먼저 우리 오늘은 동명사 보기로 했어요. 동명사란 동사가 명사가 된 거라 그랬어. 그치?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좋아. 그러면 동명사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여기 있습니다. 동사가 명사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잖아? 그러면 동사가 명사 될 수 있대요. 다시 동명사는 뭐라고? 원래는 동사였는데 명사로 된 거야. 알겠죠? 동사가 명사로 변한 것. 어떻게 변했니? 라고 봤을 때에는 그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더라. 그치? 그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원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원형이 뭔지 아세요? 원형은 원래 형태를 줄인 것이고 원래 형태란 원래 생김새를 말해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죠. 말하다라는 동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라는 동사 원래 형태에다가 ing를 붙여야 명사로 변할 수 있대. 즉 동명사가 될 수 있대. 원형이 아니면 ing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peak, sing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야. speak에다가 붙여야지 s에다 붙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ed 이런 것도 안 돼. spoke 과거형으로 이런 거에다가 ing도 안 돼. 안 돼. 우리는 사실 문법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면은 디테일을 좀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치? 그렇게 변화 주지 말고 원래 형태에서 s도 안 돼. 원래 형태에서 ing를 붙여주면 명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좋아.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동명사가 됐다고 했어. 그러면 동사가 명사가 되었으니 평소에 명사가 하는 일들을 해볼 수 있겠죠? 나 이제부터 명사야! 우후! 명사가 해보는 걸 한번 해봐야겠군. 명사는 평소에 무엇을 하고 다니나? 명사는 평소에 뭘 하고 다닐까요? 애들을 때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치? 명사는 문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주목을 보는 역할을 해요. 자, 기억해 주세요. 명사는 문장에 들어가잖아. 주목을 본다. 주, 목, 보 역할을 합니다.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외워주면 좋겠어.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 보어 역할. 그래서 동명사도 이제 동사였지만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 이제 명사가 해보는 거 다 해볼 테야 하면서 주, 목, 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주어 역할도 하고 또 목적어 역할도 하고 또 보어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 목, 보 역할, 명사는 주목보 역할, 동명사도 주목보 역할. 요! 랩 같네. 그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좋아, 그러면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주어 역할을 할 때 동명사, 즉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준 형태가 어떻게 쓰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주어 역할이 되면요. 얘는 보통 은는이가 라는 말이 붙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잖아? 그러면 는, 이가 이런 말들이 잘 붙는데 이런 말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하는데요. 주어 뒤에 붙는 말이거든. 그래서 해석했을 때 이런 말들이 보이면 너 주어로 쓰였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그렇게 알아봐도 된다. 주어는 보통 어디에 오지? 맞아. 문장 맨 앞에 와요. 보통 평서문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너 주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게 제일 좋아. 먹는 건 재밌어요. 먹는 재미로 우린 살아가잖아요. 그치? 어제도 난 맛있는 걸 먹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 Eating is fun 이라고 해봤습니다. Eating is fun. 먹는 것은 재밌어! 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했죠? eating 같은 거 먹는 것은 이라고 했죠. 여기 은는 이가에 은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는 것에 해당하는 게 뭐다? 주어다. 그래서 eat이라는 동사에 ing 붙여준 이 부분이 바로 주어로 쓰였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게다가 문장 맨 앞에 오고 있어. 그치? 대박. 그럼 너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아, 이번엔 보어 보여드릴게요. 보어는요, 해석을 했을 때 무엇이다, 무엇이 된다 이런 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어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어는 참 특이하게도 비동사 뒤에 오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진짜 많아. 그냥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는 보어로 쓰였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My hobby is eating. 내 취미는 먹는 것이다. 먹방이 그렇게 대세인 이유가 있죠. 그치? 우리 사람은 이렇게 먹어야 또 살잖아. 근데 내 취미는 먹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요즘 식욕 폭발하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서 쓴 예문이에요. 자, 여기 어떻게 해석했어요, 제가? eating, 먹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eating,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 어머, 너 동명사구나. 네. 근데 동명사 해석한 부분을 보니까 먹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네요. 그쵸? 우리 무엇무엇이다 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너 보어로 쓰였구나 라고 보기로 했죠. 게다가 어머 소름. 비동사 뒤에 오면 보어라고 했는데 여기 좀 보세요. 따단! 뻔뻔뻔뻔뻔뻔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뒤에 나타나고 있는 나 보어 맞네. 네, 맞아요. 자, 그럼 보어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번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역할로 쓰이는 애는 있잖아. 을를 이런 말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자, 아니면 동사 뒤에 오거나 전치사 뒤에 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비동사 뒤에 오면 걔는 보어고 그냥 동사, 예를 들어 보통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뒤에 오고 그럴 때 을을이라는 해석이 붙으면 걔는 목적어로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스포할게요. 그냥 일반 동사도 아니고 일반 동사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njoy, 즐기다. 아니면 싫어, 꺼려해요. 뭐 mind나 아니면 포기할 거야, give up.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은 뒤에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요. 이거는 차차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예시를 가지고 왔지요. 짜잔! I like eating. 네, like라는 동사 뒤에 eating이라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요? 먹는 것을 난 좋아해 라고 했죠. 그치? 먹는 걸 난 좋아해. 제가 어제 게를 먹었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발음 어떻게 해야 돼? 멍멍이 말고 멍멍이 먹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저 멍멍이 키웠던 사람인데. 자, 이렇게 어떻게 발음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게 이렇게 되는 건가? 어제 이걸 먹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자꾸 먹는 얘기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제가 왜 똑같이 계속 먹는 건 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먹다라는 it에다가 ing를 다 붙였어. 사실은 다 똑같아. eating 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더라.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석할 때 먹는 것을 좋아해 라고 해석했죠. 그러면 을 붙었네. 너 목적어로 쓰였구나 이번에는. 네. 그러면은 너는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사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like라는 일반 동사 뒤에 왔죠. 비동사 뒤에 오는 게 아니고 일반 동사 뒤에 오면 너는 목적어로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 뒤 말고 전치사 뒤에 오는 경우도 목적어입니다. 요거 봐주세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 뭔가가 오면 걔는 목적어 역할을 하려고 온 거예요. 누구의 목적어? 그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This is for eating.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먹는 건가? 뭐 이것은 먹는 것입니다. 이런 뭐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이것은 위한 것입니다. 먹는 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을 위한 것이다. 먹는 것을 이라고 해석했어요. 이거 먹는 것을 위한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걸 먹을 수 있나? 자, 그래서 을을 붙었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게다가 앞에 보니까 for이라는 전치사 보이죠? 전치사 뒤에 오는 애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에 나온 거다.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동명사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났어요.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동사가 명사로 변했어. 어떻게? ing로 변했다고. 얼마나 쉬워?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네요. 동사가 명사로 왜 변했을까? 아니, 동사로 쓰지 왜 명사로 굳이 변해?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나 강요하는 거 아니야? 강요하는 거 아니야? 공부하는 건 재밌잖아요. 그치? 공부하는 건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재밌다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공부하다는 재밌다라고 말하나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문장이에요? 1초 안 걸리죠? 맞아. 공부하는 것은 재밌다라고 해야지. 공부하다는 재밌다. 이거 뭐 이상한 문장이에요. 그치?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쓰면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공부하다. study죠. 는 주어네. is fun. 땡! 이거 땡이라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공부하다가 아니고 하는 것이라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동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꾼다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명사처럼 쓰기 위해 주어로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 ing를 딱 붙여서 동명사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 fun 하면은 얘는 괜찮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ing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동명사 파트에서는 ing를 써주면 뭐뭐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써놓을까요? 동명사를 써주면 뭐뭐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먹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ing를 안 써주면 그냥 원형으로 쓰면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왜? 동사가 주어 어떻게 하냐? 동사 주어 못하잖아. 동사는 서술어밖에 못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동명사로 변신을 해야 된다. 여기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